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역대 최장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 넘기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아직 선고일 공지가 미리 나지 않은 걸로 봐서 오늘 내일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론 종결한 후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벌써 20일째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4일이었는데 훨씬 이미 길어졌죠. 예. 다들 일단은 그런데도 아직 언제 날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주 금요일을 가장 유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다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추론이거든요. 추론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 유력할 것 같다고 다들 그랬는데 넘겼잖아요. 아니었죠. 예. 헌재에서 평의만 진행 중이고 평결, 그러니까 표결하는 절차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채널A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 해석이나 뭐 분석은 지금 분분한데, 예. 뭐 전해지고 있는 정치권 뭐 지라시 제가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분석 얘기 몇 가지만 간략히 전해드릴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길어진다. 또한 그 얘기는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해 평의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고, 예. 반면에는 만장일치, 그러니까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인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듬는 중이다라는 얘기로 크게 두 줄기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앞의 내용들, 만장일치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여권 중심의 해석인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삭제할 때 국회 추가 의결을 안 했었잖아요. 네. 이런 점들을 안 해서 뭐 따져 묻고 있다. 그래서 이견이 안 좁혀진다. 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지만 그 첫 번째 항목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네요. 만장일치가 아니지만 탄핵 인용으로는 뜻이 모아졌고 다만 만장일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형식상 이거 좀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하가 아니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 두 가지거든요. 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용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여러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꼼꼼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진영을 최대한 납득시키도록 다듬고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좀 뜸들이고 있다라는 해석을 야권 중심으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줄기고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는 지금 승복. 주말 그렇죠. 사이에 승복이었습니다. 키워드가 승복입니다. 네, 사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네. 예.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뭐 헌재를 부숴버리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또 지도부 입장도 예전에는 좀 애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질문이 지금 거듭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냈고, 예.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승복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라고 예. 재차 확인을 했어요. 기자간담회 어제 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추가로 이재명 대표는 승복 의사가 있냐라고 반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가로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예.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7년에 옛날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한 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채널A 유튜브에서 승복할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 그게 유효한 말이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고요. 뭐 국민의힘 그 지도부 쪽에 알아보니까 나름대로는 뭐 포석을 담은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만에 하나 헌재에서 기각이 나왔을 때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말 바꾸기 아니냐라고 함정을 파놓는 나름의 전략을 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짜놓은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생각한다? 아니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취재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다만 민주당의 그럼 정말 민주당의 혹은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이 뭐냐라고 제가 어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네. 승복할 거다. 이를테면 김윤덕 사무총장 저랑 어제 통화할 때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승복할 거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했던 말이,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게 묻고 있는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한 건 왜 안 따르고 있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예.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 비슷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정말 승복 메시지를 내는지,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안 내면, 승복하지 않으면
우리 선거 치르나 마나다. 음. 라고 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거 구도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광장의 여론이 훨씬 더 격앙될 텐데 그걸 제대로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윤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에서는 서로 조금씩 의심은 뭐 진정성 의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승복하겠다 메시지를 내긴 냈거든요. 냈죠. 뭐 같이 모여서 내는 걸 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냈는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보다 지금 절실하다, 중요하다. 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남아 있는 예전에 거예요.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승복 안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개인 의견처럼 말한 적이 한 번 있지만 네. 윤 대통령의 어떤 공식 입장이 전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주말 상황 쭉 지켜보셨을 거고 주말에 떠오른 키워드 승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승복 얘기하기 전에 예. 너무 힘들다. 이걸 지켜보는 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주말마다 또 집회 이제 또 양쪽에 찬반 집회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제 이런 국론의 분열과 싸움을 봐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헌재도 나름의 이제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고심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빨리 좀 결론을 내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안이 너무 쌓였잖아요. 지금 뭐 홈플러스 부도 나가지고 지금 뭐 몇천억 지금 줄도산 나게 생겼네. 막 뭐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2달 사이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을 하고요. 지금 그냥 쉬고 있음 청년이 50만 명이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고 지금 예. 나라가 엉망입니다. 일단 승복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채널A 유튜브에 지난 12일에 나와가지고 네.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기자회견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뭐 지금 약간 불안해한다라는 게 지금 뭐 국민일보 보도에서 나왔는데 의총에서 네. 너무 전원 단식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 전원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왔을 정도로 민주당도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길어지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승복을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탄핵을 하겠죠. 그러면 줄 탄핵을 하고 다시 이제 시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이제 싸우는 시즌 2가 될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승복인지 승복이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지도부에서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조금 요구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둘러서 지금 윤 대통령한테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당사자가 제일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근데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유일하게 요 승복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온 거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예, 예. 승복하겠다라고 한참 전에 예. 근데 그거 최후 변론 이후에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한참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거를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어쨌든 승복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결국은 선고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 특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맨날 제가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양식이 원래 제가 사실 1월 달에 예측한 거는 1월 셋째 주였거든요. 1월 이번 주. 셋- 아니야 3월 셋째 주. 3월 셋째 3월 주. 셋째 주였으니까 지금 요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상했을 아, 때는 이번 주 금요일을 애초에 예상하셨었어요? 금요일은 김준일 아니더라도 평론가는? 3월 셋째 주 정도에 나오지 아, 않겠느냐. 네. 역대 뭐 여러 가지를 정황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이번 주 좀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번 주 안 넘겼으면 좋겠다 좀 제발. 예, 예, 예. 그 생각이 아니 들어요. 뭐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일부러 놀면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 지금 뭔가 굉장히 숙고하면서 그게 만장일치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 나왔는데 선고문을 아주 치밀하게 섬세하게 다듬는 중이어서 그런 거든 뭐든 간에 열심히 매일매일 평이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뭐 국민들 바람은 정확하면서도 좀 더 신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당연한 거겠죠. 이 혼란을 좀 빨리 수습해야 하니까. 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오늘 뭐 인터뷰로도 계속 얘기가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달이나 몰랐던 민감 국가. 이게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걸 최근에 한 거예요. 네, 이제야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네. 정부가 2달 동안이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 국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센서리 컨트리 리스트라고 해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SCA 그러니까 민간 국가 안에 우리가 속한 목록은 구체적으로는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라고 해요. 이게 민간 국가란 말이 이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좀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세요? 민간 국가. 그래서 이게 원어가 뭔가 봤더니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list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또는 그 외에 기타 지정 국가 이런 거죠. 우리는 기타 지정 국가로 여기 묶였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뭐 핵 비확산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불안정, 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해서 몇몇 국가들을 지정해 놓은 건데 거기에 한국을 지정을 이제 추가로 묶은 거거든요. 여기에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 미국이랑 기술 협력이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교류가 까다로워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기술 협력입니까? 뭐 이를테면 원자력, AI, 양자과학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안보랑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는 게 좀 제한될 수가 있고 네. 인력 교류, 공동 연구 이런 데서도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민감한 것들을 다룰 때 저 나라랑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인 거죠.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들의 연간 한 2~3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랑 왕래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그 협력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게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 상황을 확인하는 중, 파악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리스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됐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최근에 1월 초에 미국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로 분류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번 우리 정부가 확인했던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였습니다. 네, 네.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의 의중이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한국을 리스트에 포함했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좀 해소할 텐데 트럼프의 기행이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1월 초에 한 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원인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짧게 한 3가지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원전 갈등. 한국이 체코에 원전 수출할 때 뭐 미국에서 원천 기술 도용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1월 중순에 분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장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 둘째가 자체 핵무장론. 이게 지금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 중에 좀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건데 워싱턴 선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핵 협의 그룹 NCG 만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이후에도 뭐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히 성긋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얘기가 12.3 내란 사태. 1월 10일 날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비상계엄이 하나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 건데 외교부에서 미국한테 왜 지정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좀 파악해 볼까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네. 헌재 선고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좀 답답해요. 근데 아무도 정말 모를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 미국이 특히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답일까? 정말 그러니까 늘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누군가가 그렇죠. 지시를 예, 했을 거고 예. 그거를 지금 뭐 정권 교체기라서 사실은 그 뭐 담당자들이 뭐 바뀌었다든지 인사 조치가 났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성의가 있다면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1월 달인 거를 좀 주목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계엄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건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이게 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특히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왔는데 네.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를 일국의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23년의 일입니다. 2023년 1월에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단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게 4월에
한미가 이제 워싱턴 선언을 하고 야, 핵 보유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확장 억제라는 거를 이제 해줘서 우리가 너 더 해고산에서 보호해주겠다, 항공모함도 보내주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서 계속 얘기가 나서 예를 들면은 작년 9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핵무장도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핵무장 관련 질문에 미국 동의를 전제하면서 논외의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논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땔감을 떼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절대 핵무장은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에서 계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통보도 안 하고 시점이 사실은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1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엄에 대한 경고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좀 어려운 거는 바이든 정부 끝났고 트럼프 정부 들어왔는데 트럼프 정부는 죽은 정부는 과도기 정부는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원래 인도 태평양 순방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라도 지금은 빨리 이게 지금 누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빨리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든 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새 정부가 좀 뭔가 해야 된다.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게 핵 쪽에 핵 물리학 쪽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하나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모든 협력, 뭐 연구 이런 거에 관해서 다 딴지를 걸 수 있고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 2주면은 뭐 비자가 나오던 게 막 뭐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띄는 피해가 아직은 없을지언정 이게 4월 15일 날 이게 공식 지정이 되거든요. 공식 발효가 발효가 되니까 지정은 됐어요. 지정은 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뭐 그러면은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발효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 2부의 인터뷰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의대생 복귀 마지막 기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상황 좀 추려주세요. 일단 현재 상황이 대규모 유급 재적 초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대생 휴학한 상태잖아요. 휴학생들은 출석 일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은 유급이나 재적이 될 텐데 그 4분의 1 기준이 이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미 다 휴학하고 한 해가 간 거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도 시한 지나버리면 언제라고요? 그게 27일? 대부분 이달 말입니다. 그거 지나버리면은 복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요 시기 요 정도를 안 배우고 지나면은 그냥 올 한 해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칙상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그리고 연고대가 21일 이때가 기한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물론 설득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때까지 복귀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엄포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난주에 좀 전해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정도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정원을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 물론 한 해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 해에 한해서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전처럼 뽑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렇죠. 정부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 기대도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의사협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짧게 간추리면은 정부 협박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이제 줄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거지 정원은 5,058명으로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동시에 그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당국자들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해라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고 일부 의대생이나 의사 단체들에서는 내년도 의사 정원 아예 그 예년 수준이 아니라 감원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좀 당분간 쉽게 풀리지는 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동안 그 2,000명 증원의 카운터 파트너는 복지부였는데 지금 복지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거야? 이 말 믿어도 돼? 교육부 이 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내에서 이게 풀릴지 잘 의문이에요, 솔직히. 네. 예, 뭐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를 추진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주요 의대는 일단은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학칙을 지금 계속 구제를 해준 건데 또 예외를 두고 또 이런 식으로 수업 안 듣고 이게 맞는 방식이냐. 일단은 수업은 들어오고 조금 들어온 상황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대 생들이나 의협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강경투쟁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글쎄요. 이게 감정들이 지금 의사들을 보는 감정들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과, 복지부가 좀 나서서 어떤 이 2,000명으로 혼란 준 거에 대해 사과하자는 정도의 전제 조건이라면 복지부도 좀 나서서 같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뭔가 정상화의 길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은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